안녕하십니까. 국고처 일부 송관종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공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성공 투자 전략 국고처 일부 성견지명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시끄럽죠. 트럼프, 머스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미증시는 트럼프, 머스크 요란한 파국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자,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2만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3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2%,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고용이 좋아진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완화가 되겠죠. 다만 이제 단점은 있죠. 일단 고용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겠네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후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리에 민감한 국채금리는 튀어 올라가겠죠. 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 많이 준다고 안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달러는 약간의 이제 시차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달러는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게 되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나 또는 기타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자,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잘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뭐 트럼프, 머스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목요일 또 금요일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이야기. 나쁘지 않게 목요일 날은 진행이 됐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쟤들 맨날 그래.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 싸움보다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 갈등이 최근에 있었죠. 뭐 미중 간의 제네브 협상에서 잘 타결이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딴지를 걸었죠. 시진핑이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우리 백악관 한번 올래? 나도 또 중국 한번 날아갈게. 서로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했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해결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희초류를 중국에서는 무기화했죠. 그래서 이게 수출 통제해가지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근데 당장 미국은 희토류 수입이 좀 난망하죠.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하고는 이제 광물 협정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지만 그건 시차를 두면서 이제 확보를 할 일이고 당장은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희토류는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니면 일단 희토류 수출은 좀 해다오. 이제 이런 합의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위안화 절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상대 통화,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금 경상수지나 이런 무역수지 이런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했을 것이다. 사실 이제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 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국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내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수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 이건 이제 과거의 중국의 일이고 지금은 위안화 절상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감소를 하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위안화 절상, 뭐 절하 이런 걸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김이 세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가지고 잘 나가면 입김이 세죠. 내가 의사다 그러면 어떤 시골 동참회에서 보면 상당히 입김이 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통화가 강해지게 되면 수입이 좋다는 이야기. 근데 이걸 외우려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입김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에 긍정적이고, 만약 수입 물가에 긍정적이라면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자금은 경기 좋아지는 쪽으로 또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과거에 중국이 이 미국의 어떤 엔화 절상 요 요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를 5번 인하하면서 일본 증시가 강하게 튀어 올라왔죠. 물론 이제 잃어버린 30년 요거 이제 여파는 톡톡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안화 절상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도 요걸 감안해서 이 두 가지를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라도 둬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죠? 중국 유학생이죠. 사실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뭐예요? 정말 대국이긴 하지만 많이 이제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방을 했던 것을 보면 이제 중국의 똑똑한 인재를 미국의 하버드대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보고 베껴서 어떤 금방 따라잡는 이런 구조로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고 서로 니캉네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또 7월 9일 또 남아 있죠. 다만 이제 미봉책에 그칠지라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머스크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죠. 뭐 파국으로 치달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저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도 옥신각신하니까 우리가 한번 요건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감세에 대한 갈등이죠.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감세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이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라 비판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낙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이제 맞받아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럼 저 트럼프하고 연방 정부하고 계획하는 거 이거 취소해. 이런 이제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옥신각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인터넷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싸우는 랍스터들이다, 칼싸움하는 원숭이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둘 간의 어떤 공개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머스크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머스크가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긴 한데 머스크 케타민 복용을 이야기를 했던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빡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과거에 형이 이 마약 때문에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빡쳤지만 과연 머스크가 큰 자금줄인데 정말로 관계가 끝날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 자금을 댈 수 있는 그 자금줄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왜 트럼프 정부에서 안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을 추종하는 그 자금들이 있죠.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 보면 정치 자금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어떤 빅테크, AI 쪽에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 진행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대중국 압박 전략, 특히 AI 쪽의 규제 이런 게 강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듯이 어떤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는 큰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했던 머스크를 배제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겠죠. 당장은 좀 틀어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부부간에든 가족간에든 뭐 엄청 싸우잖아요. 특히 이제 형제간에는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그렇지만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집안 행사가 있거나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미안해 하면서 또 금방 사이가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로 뭐 이제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떤 머스크의 자금이 필요하고 머스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눌러줘야 되는 그 국면에서 조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이제 그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게 되면 그때는 어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털깎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죠. 왜냐하면 양털깎기라는 게 숭잉봉의 이제 화폐 전쟁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잘 못 사는 나라 들어갔다가 이 국가에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입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고 경기가 부양이 되면 그때 저가에서 매수한 것을 팔고 또 거기서 일부러 이제 뭐 정치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IMF 사태 때도 보면 그런 양털깎기의 일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싼 자금으로 그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을 매수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도 있고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있죠. 왜냐하면 보수 진영은 아무래도 어떤 미국하고 좀 가까운 외교를 좀 펼치는 경향이 있고 또 진보에서는 약간 중국하고 좀 가까운 어떤 그런 전략이 나온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한국을 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러브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핑퐁 압박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포문을 연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황구시보를 통해서 축전을 날립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죠. 못마땅한 거죠. 제가 지금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내 경기는 한 30% 정도는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약간 고가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선빵을 날립니다. 자, 중국이 한국하고 너무 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개입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공개적인 언급 이런 게 있고 나서 야 이제 관세 협상도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서로 이거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합작 그렇죠. 히토류 카드가 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첨단 산업의 중요한 어떤 히토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위안화 절상이나 이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서로 미중이 핑퐁 압박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저건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포인트는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미국이 먼저 우리 압박을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2회 연속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 말은 뭔 말일까요? 자, 한국이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다. 물론 좀 줄긴 했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계속 점진적으로.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하기 때문에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좀 눌러줬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한데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던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하고 또 대미 무역 수지도 흑자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연기금이 환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나 대체 투자를 통해서 460억 달러가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통화 수합 이야기도 하는데, 자, 이건 결국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점은 뭐예요? 원화 절상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입에는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수출은 불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상대국은 수출이 유리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한 것은 무언의 또는 직접적으로 원화 절상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통화 원화 절상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국내 근간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특히 반도체인데, 자, 반도체 보조금 1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4%도 줄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반도체 관련주를 안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화 절상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를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반도체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는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우리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성책을 펼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쪽이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좋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뭐 D램 쪽도 마찬가지고 HBM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삼성을 추월한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미 HBM은 초월을 했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눌러줄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 되죠.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옐로 칩들은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옐로 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뭐 그래서 옐로 칩들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HBM과 관련된 기업, AI와 관련된 기업을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스몰캡들도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어떤 새로운 칩이 발열 문제 때문에 좋지 않았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AI 시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요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어떤 문제를 수학 문제를 많이 풀거나 어떤 사고를 많이 해야 되면 머리에 막 열 나잖아요. 그것처럼 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열이 나기 때문에 이거 식혀야 돼요. 그래서 식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액침 냉각, HBM. 근데 액침 냉각은 생각보다는 요즘에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이죠. 주로 이제 유리기판 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삼성이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판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그 반도체 관련주가 잘 튀어 올라가고, 물론 2차 전지나 자동차도 반등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어때요? 그 2차 전지 반등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뭐 지하 2층, 3층, 4층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그것처럼 오히려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주도 섹터는 이제 그쪽으로 보면 되고, 조선이나 방산 그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테마 쪽은 어디가 가장 좋은 움직임이 나올까요? 테마 쪽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추려보면, 일단 트럼프 딜레마로 본다면 유망 섹터는 아니라는 쪽이 어딜까요?
재건주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결국 75분 열심히 통화해가지고 빈손이 우리 답답할 때 있죠. 뭐 돈 빌리거나 어떤 부탁을 할 때 이럴 때 열심히 전화했다가 비위도 마치고 했는데 결국에는 얻은 값이 허탈하지 않아요? 재건주는 요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삼각형이라는 거죠. 중립적이라는 거죠. 시차를 두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머스크, 트럼프 비난 속에서 서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달주행 관련 이제 어떤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또 정부하고 계약하는 우주항공 이쪽 안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좀 시차를 두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거래가 일단 적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해도 되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나 한번 소폭 눌러준다면 뭐 단기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푸틴 측은 평양에 김정은을 만났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북한이 아니죠. 그 동안에는 이제 군사력은 좋은데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첨단 그 무기들 이제 관련 이제 첨단 무기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 가지고 야 우리 미국이 자꾸 와가지고 지하 자원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첨단 무기도 받고 개발도 해주고 근데 쟤네들은 언제 돌아설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겠죠.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은 좋긴 좋은데 저점이고 좋긴 좋은데 기대감이 조금만 반영이 되면 치고 올라가죠. 그러나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정말 좋아진다면 제가 국고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다음 주에 해볼 수 있다. 눌림목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렇게 한데, 그럼 이제 관세 협상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은 이제 세관극을 끼고 우리를 보고 있죠. 야, 우리한테 줄 서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중국이나 미국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죠. 그게 이제 조선이나 방산 이쪽에 협력 관계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래서 저 섹터는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 개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이제 우리 대통령이 북극 항로 개발 요걸 이제 지난번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 개발되고 하면 조선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주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겠죠. 자, 그럼 새로운 신선한 것들이 잘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떤 신선한 게 있을까요? 뭐 적은 섹터긴 합니다만 소고기 원령 제한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런 관련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런 이제 관세 협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그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제한적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뉴스 나오면 좀 일부 챙기는 이런 전략이 차라리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가서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강한 한국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을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갖는다면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겠죠.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나 AI 산업 쪽에 드랍을 걸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수석을 신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는 AI 쪽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 그럼 왜 AI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긴 한데 더 사야 될까요? 딥시크가 촉발한 AI 소프트 AI 시대 상당히 앞으로 더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이 AI 소프트웨어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10억 명 정도까지 올 연말에는 급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챗 GPT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이 시장은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생성형 AI를 쓰자.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3% 이상 급증을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근데 AI 관련주들이 잘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 AI 관련주들을 잘 보면서 새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따 종목 상담할 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AI나 로봇 관련주 중에서 또는 소고기 원령 지안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봇 그다음 또 첨단 산업 쪽은 뭐가 있을까요? AI, 로봇 이쪽이 되겠죠. 왜 월가는 요즘 조용히 로봇주를 매집하고 있을까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 그리고 2020년도 AI 그렇다면 2025년은 휴머노이드가 어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저거 없이도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티격태격하는 것은 쇼일 가능성이 높다. 종국에는 서로 이제 또 다시 브로맨스가 또 장렬하겠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AI 로봇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결국에는 젠슨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1세대, 2세대 지나서 결국에는 피지컬 AI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착역이 피지컬 AI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가 어떤 걸까요? 자,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똑똑한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컴퓨터가 뭐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움직이고 물건을 잡을 수도 있는 이런 인공지능 AI라는 거죠. 기존에 보통 AI가 차이점이 뭐냐? 일반 AI는 머리만 있는 AI, 쉽게 뭐 스마트폰 속에서 챗봇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피지컬 AI는 뭐냐? 뭐 택배나 또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케어하는 이런 로봇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쪽 시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평균 45% 이상 급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또 요걸 기반으로 해서 AI 칩을 만들거나 또 이쪽에 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선왕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산업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이쪽은 파이가 크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사업 쪽에 중국이 선점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주류를 이룰 때 이쪽에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도 이런 쪽으로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산업용에서 상업용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뭐 가사노동이나 실외케어 이런 가정용 쪽으로 바뀔 것이다. 로봇주도 그런 쪽으로 점점 어떤 순환매가 돌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AI 쪽, 로봇 쪽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자, 그 종목은 잠시 후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몇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떤 승부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하루 천하나 3일 천하로 테마들이 많이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선점을 하거나 첫날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나이 요걸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서 샤이신 해드렸는데 요런 이제 것을 볼 때 항상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가고 또 여기서 미리 선점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소폭 갭상승이 있다면 눌러줄 때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 40~50%, 한 50~60%를 금방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라간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증권주로 잘 치고 올라가죠. 증시가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매일 제가 이제 리포트인데, 요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고, 여기 이제 불나하고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짱대 양봉을 불기둥이고, 불기둥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쉬어서 매수를 하면 단기로만 20% 이런 건 기본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초입에 매수해야 됩니다. 새내기주들은 좋은데, 새내기주들은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몸통을 줄인 날 항상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한 2주 만에 한 100% 이상 120%까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죠. 다음 주에도 뭐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요건 이제 약간 시차를 두면서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오는데,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건 좀 차익 실현 좀 해주는 게 좋죠. 저도 이제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20선 위에서 여기 보면 10선을 5선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오죠. 여기 이제 약간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올 때 주가는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숭구루기가 나와도 좋고, 주 중반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미리 선점을 좀 해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20선 위에서는 단기 이평선을 수렴시켜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29일도에서 어떤 누구 테마다 이러면 이제 그 기업이 좋다면, 환경 문제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매수를 하면 상한가도 치고 해서 한 50% 가까이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지금도 그 코로나가 유행을 하지만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고 이제 지금 약간 쉬어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항상 그 상승 초기에서 첫날 사거나 요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5월 달에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해드린 게 한 100% 이상이 몇 종목이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시장이 하루 가볍게 먹거나 아니면 추세로 상승할 수 있는 초입에서 첫 번째 들어간다면 어떤 시장이 와도 좋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추세 전환은 21선 추세가 턴하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올라오죠. 근데 이게 30%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어떤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